안녕하세요. 하루건강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는 밥을 적게 먹고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꿨는데도 뱃살은 그대로야.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해도 혈당 수치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 많은 분이 이걸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거나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절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나 운동량 같은 것으로 보이는 습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바로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해버린 우리 몸속 세포의 상태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고 혹독한 다이어트를 해도 효과는 잠시뿐이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녹슨 수도꼭지가 물을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하게 해결하고 굳어버린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미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소금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와 함께 가장 효과적인 소금물의 황금 비율,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몸이 달라지는 5가지 놀라운 변화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포가 굳는 과학적 원리와 미네랄 불균형의 위험성 약 5분. 먼저, 왜 우리의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가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젊을 때 우리 피부를 보세요. 살짝 꼬집으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고 탱탱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꼬집은 자국이 한참 남아있죠? 이것이 바로 세포가 유연성을 잃고 딱딱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모든 세포가 이렇습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세포막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세포막은 우리 몸의 문지기 역할로 필요한 영양소는 들여보내고 노폐물은 내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굳어버리면 이 기능이 마비됩니다. 필요한 영양소, 특히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노폐물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세포 주변에 쌓입니다. 병원에서는 이걸 세포막의 유동성 저하나 인슐린 저항성 증가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먹는 족족 지방으로 쌓이고 혈액에는 당만 넘쳐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왜 굳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미네랄 불균형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소중한 미네랄들이 땀이나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이 미네랄들은 세포막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핵심 윤활유 같은 존재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건 몸이 보내는 여러 신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운동 후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경험, 아침에 입맛이 없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 자주 몸이 찌뿌둥하고 무기력한 만성 피로, 이 모든 것이 미네랄 균형이 깨지고 세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한 형태로 이 미네랄들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온 음료는 당분 폭탄이고 가공식품은 첨가물 투성이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아침 공복의 소금물 한 잔입니다. 밤새 땀과 호흡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간 몸에 미지근한 소금물을 넣어주면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고 세포 리셋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리셋 과정이 우리 몸에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 5가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소금물 세포 리셋 후 나타나는 5가지 놀라운 변화. 1주 안에 뱃살이 빠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집니다. 소금물은 겉으로 드러나는 뱃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합니다.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에 넘쳐나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대량 분비해 이 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뱃살에 저장합니다. 아무리 덜 먹어도 이미 혈액에 있는 당이 계속 지방으로 전환되니 뱃살이 안 빠지는 거죠. 동시에 포도당을 못 받은 세포는 에너지가 부족해 굶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료는 피 속에 넘쳐나는데 엔진 세포는 멈춰버린 셈이니 늘 피곤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피로의 주범입니다.
소금물 속 나트륨과 미네랄은 딱딱했던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활성화시켜 세포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문을 통해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쏙쏙 들어가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드디어 음식이 뱃살로 가는 대신 활동 에너지로 변하는 겁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사님은 늘 아침에 일어나 세탁기 한번 돌리고 걸레질만 해도 금세 소파에 쓰러져 꾸벅졸기 일쑤였습니다. 식사도 줄였지만 뱃살은 여전했죠. 아침 소금물을 시작한 후 일주일 만에 아침 피로도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집안일을 한참 해도 앉아서 쉴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 허리띠가 점점 헐렁해지면서 스스로 뱃살이 줄어든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노폐물과 수분이 빠지고 세포에 에너지가 공급된 결과입니다. 이 점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 증상이 완화됩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피가 설탕 시럽처럼 끈적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포가 당을 못 받으니 우리 몸은 결국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 환자들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이유 없이 물을 찾는 주된 이유입니다. 몸이 비상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소금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포막 통로를 열어줍니다. 세포가 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되면 피 속에 떠돌던 당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대신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당분이 혈액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니 자연스럽게 혈당이 안정됩니다. 이는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는 효과와도 연결됩니다. 당뇨로 인한 잦은 갈증이나 잦은 소변 같은 괴로운 증상들도 서서히 완화되는 거죠. 소금물이 혈당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세포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확실히 수행합니다. 3점 얼굴 붓기가 빠지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아침마다 얼굴, 손, 발이 퉁퉁 붓는 경험, 짜게 먹어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수분 균형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세포 안과 밖에 적절한 비율로 존재해야 하는데 세포가 딱딱해지면서 필요한 물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밖에만 고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종입니다. 소금물은 이 수분 불균형을 완벽히 해소하는 열쇠입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세포막을 자극해 세포 안팎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밖에 고여있던 불필요한 물은 다시 세포 안으로 이동하거나 혈관을 통해 신장으로 배출됩니다. 반대로 세포 안에는 필요한 만큼의 수분이 공급됩니다. 마치 가뭄이 든 땅에 물을 주는 것처럼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은 피부 세포는 탱탱하고 윤기 있게 변합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사님은 아침마다 호빵맨 같다는 놀림을 받을 정도로 붓기가 심해 걱정하셨습니다. 아침 약속도 피할 정도였죠. 소금물을 꾸준히 드신 후 2주가 지나자 거울 속 얼굴이 덜 부어 보였고 주변에서는 요즘 피부가 다니세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피부가 맑아지고 화장이 잘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수분이 빠지고 세포가 촉촉함을 되찾은 덕분이죠. 4점 만성 염증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이유 없는 근육통, 잔병치레, 상처가 오래가는 현상은 모두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 찌꺼기입니다. 세포가 딱딱해져서 노폐물을 밖으로 제대로 밀어내지 못하면 이 찌꺼기들이 혈관이나 조직에 쌓입니다. 우리 몸은 이 찌꺼기들을 공격 대상으로 착각하고 백혈구를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의 정상 세포까지 손상되는 초과삼간을 태우는 격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소금물의 미네랄은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들어 노폐물을 세포 밖으로 시원하게 빼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산소와 신선한 영양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건강하게 재생됩니다. 염증의 원인이 제거되니 만성적인 염증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소금물 속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면역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원인 모를 만성 비염에 시달리던 분이 소금물을 시작한 뒤로 환절기에도 콧물 시달림이 줄고 감기 기운이 와도 금방 지나가는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5점 오래된 변비가 사라집니다. 변비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은 장운동성 저하와 수분 흡수 능력 약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 근육이 약해져 변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하고 장에서 수분을 제대로 흡수 못해 변이 딱딱해집니다. 소금물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첫째, 소금의 나트륨 이온은 장벽을 자극하여 장 근육의 수축을 촉진, 즉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잠들어 있던 장 엔진에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으로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주변 조직에서 물이 이동해 들어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출을 쉽게 해줍니다.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며 각종 변비약을 전전하던 70대 어머님이 소금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매일 아침 시원하게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고 장 기능 자체가 개선되는 느낌에 가장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소금물 황금 비율 어떤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 소금물의 놀라운 효과를 느끼려면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소금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1점 소금 선택의 기준. 정제염 맛소금, 하얀 소금 99% 순수 나트륨입니다. 미네랄이 거의 없어 세포 건강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천일염 바닷물을 자연 건조시킨 것으로 나트륨 외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가장 추천합니다. 프리미엄 소금 핑크솔트 용소금, 주염 미네랄 함량이 높거나 불순물 걱정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긴 하지만 천일염에 비해 드라마틱한 효과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팁 소금물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티스푼으로 소금을 퍼서 젓가락으로 젓는 과정이 귀찮아지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이 간편한 그라인더용 핑크솔트나 국산 소금 중에서는 맛이 깔끔한 용소금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 몸에 맞고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소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점 소금물 섭취의 황금 비율과 방법. 소금물은 반드시 우리 몸의 체액 농도와 비슷하게 맞춰야 가장 흡수율이 높습니다. 물 미지근한 물 200ml 종이컵 꽉 채운 정도. 차가운 물은 위에 충격을 주고 뜨거운 물은 마시기 불편합니다. 소금의 양 물 200ml에 소금 적게 한 꼬집이나 그라인더로 한 바퀴 돌린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셨을 때 약간 짭짤하다는 느낌이 들면 됩니다. 사람마다 짠맛의 기준이 다르니 소량부터 시작해 본인에게 맞는 농도를 찾아야 합니다. 3점 소금물 효과를 극대화하는 마시는 방법. 공복 원칙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밤새 비워진 위장 사이로 미네랄이 빠르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식사 직후에 마시면 일반 짠 음식을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음미하며 마시기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5초 정도 굴린 뒤 삼키세요. 입안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되고 침샘을 자극해 소화액 분비도 돕습니다. 한 컵을 마시는데 30초 정도 여유를 두세요. 20분 간격 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최소 20분 동안 공복을 유지하세요. 소금물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은 꼭 소금물 섭취 시 안전 주의사항. 소금물은 강력한 건강법이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다음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1점 기저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고혈압약 복용 중이신 분이나 특히 신장, 질환 신부전 등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소금물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기존 약물이나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특히 소금 섭취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2점 약물과는 시간 간격을 두세요. 혈압약, 당뇨약 등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과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가장 안전한 순서는 아침 소금물 30분 후 아침 약 복용 또는 아침 식사입니다. 3점 처음 며칠간 나타나는 정상 반응. 소금물을 시작하면 처음 3일에서 5일 정도는 소변을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므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외출 시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4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소금물을 마신 후 속이 심하게 쓰리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면 즉시 중단하고 물을 많이 드세요. 소금 농도가 너무 높거나 위산이 과다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며칠 쉬었다가 훨씬 적은 양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지럼증, 머리가 아픈 경우, 손발이 심하게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느는 경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경우는 나트륨 과다나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중단 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물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강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과 황금 비율, 그리고 최소 3개월의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정말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급하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금물 한 잔으로 굳어버린 세포를 깨워 뱃살과 혈당,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 활력 있는 삶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루 건강을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